11번이죠? 예, 11번이 무슨 원소? 나트륨. 나트륨은 그래서 몇 쪽? 1쪽 원소죠? 2개, 8개, 2개입니다. 자, 몇 번? 12번. 마그네슘이지? 몇 쪽? 2족이죠? 그 다음에. 자, 2, 3, 몇 쪽입니까, 얘는? A, B는? 3죽이죠? 왜? 전자껍질이 3개니까 3죽이지? 네? 3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C도 어떻게 돼? 지금 6개 차 있잖아, 6개. 그러면 첫 번째 전자껍질을 차고 들어와야 되지. 뭐, 몇 개 차고 들어와야 돼? 2개 차고 들어와야 되죠? 몇 번? 8번 뭐야? 산소죠. 산소는 몇 주기 원소입니까? 전자껍질이 2개니까 2주기 원소죠. 2개, 7개입니다. 몇 번? 9번이죠. 모르겠어? 플로린이죠. 몇 주기 원소입니까? 2주기 원소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얼만데 지금? 8이고 맞지? Y가 2니까 X는 4Y 맞죠? 이렇게 됐습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A가 몇 개? 1개지? 네? 원자과 전수 A가 1개입니다. D는 몇 개? 7개니까 7배 맞죠? 맞고. 양성자수는 B가 몇 개? 12개죠, 양성자수가. 자, C는요? 8개죠. 그래서 2대 3이 아니고 3대 2죠. 맞죠? 12대 8이니까. 따라서 답이 뭐? 기억 니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또 6번. 자, 원자과 전자입니다. 자, A는, 자, 원자과 전자가 얼마지? 진짜 여기 있구나. 전자가 1개죠, 전자가. 전자가 몇 개?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지금 A하고 B는 원자과 전자가 각각 몇 개입니까? 1개죠? 같죠? 그 다음 요거는요, 플러스 10이지. 그러니까 2개 차고 8개 차고 맞죠? 요거는요 2개 차고 8개 차고 하나 더 있죠? 요거는 2개 차고 하나, 그냥 하나. 자, 그러니까 A, B, D가 몇 쪽으로 같아요? 요거는 1쪽으로 같죠? 요거는 몇 쪽이죠? 다 차 있죠? 0쪽이라고? 18쪽이죠?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0개죠, 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3번이고 1번이니까 크죠? B의 원자과 전자수는 1개죠? B와 C는 모두 몇 주기 원소? B는 2주기 원소지. 1주기, 2주기. 전자껍질 수가 2개니까 C는요? 1주기, 2주기, B가 둘 다 2주기 원소입니다. 전자껍질 수는 D가 몇 개? 하나, 둘, 3개죠, 3개. D는 3개. C는 몇 개? 2개니까 요거 맞죠? A, B,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조심해야 돼요. 비슷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래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고. 알칼리 금속은 뭘 제외하고? 수소를 제외하고야. 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거요. 알겠습니다. 자, 화학결합의 형성 보겠습니다.
화학결합의 형성. 잘 보면, 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입니다.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면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양이요. 양이온이라고 부르죠?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게 되면 무슨 이온이라고 부르죠? 음이온이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이온, 음이온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뭐라더라? 야, 양성자 개수만큼 원자에서 양성자 개수만큼 있는 거 뭐라고 불러 그래? 음성자라 그러더라. 음성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음성자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이거 잘 조심해서 두고요. 분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예? 요걸 그래서 영어로는 몰큘이라 그러는 건데. 몰라도 돼요.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뭐가 결합하여? 원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자, 화합물하고 뭐가 있지? 물질의 종류. 니네 한번 짚고 넘어가자. 물질의 종류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 혼합물, 화합물? 어머나. 벌써 까먹었구나. 자, 혼합물하고 뭐 있어? 컴파운드가, 혼합물과 컴파운드가 있습니까? 컴파운드 혼합물 아닙니까? 지금 물질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물질에는 혼합물과 순물질이 있죠. 혼합물에는 뭐가 있어요? 혼합물에는 화합물이 있어요? 너 자꾸 컴파운드 엄청 좋아한다. 컴파운드니 막 화장품도 컴파운드 아니냐? 맞지? 화장품은 컴파운드 없냐? 그냥 파운드냐? 파운데이션. 내가 좀 무식해서 그래. 화장품은 파운데이션이구나. 컴파운드는 아니구나. 알았어. 자, 그럼 혼합물에는 무슨 혼합물과 무슨 혼합물이 있어요? 흙이 있습니까?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죠. 균일 혼합물의 얘가 뭐였죠? 물? 물은 뭐하고 뭐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혼합물이면 수소와 산소로 뭐시라? 균일 혼합물의 산소. 산소는 균일 혼합물 아닌데 용액이야 용액. 용액이 균일 혼합물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나 작게 보나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의 얘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흙탕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기 중학교 때 배우는 중학교 과학 한번 복습하고 가는 거야.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순물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 나왔어요. 지금 순물질 중에 하나. 산소 되게 좋아하는구나. 자, 화합물이 있고요. 화합물 아닌 게 뭐 있지? 순물질 중에서? 호돈소 물질이 있어요. 호돈소 물질. 이렇게 분류합니다. 물질은 혼합물과 순물질이 있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순물질은 뭐가 있다고?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다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네가 지금 졸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쉴 때가 됐다는 얘기죠?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해보면, 자, 화학결합의 원리가 뭐냐?
요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비활성 기체는 화학 결합을 안 하지. 왜 그러냐? 그거 자체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기율표상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들 헬륨, 네온, K하고 L 보여요? 요거에 무슨 표시지? K하고 L 거기 보이지? 이게 무슨 표시냐면은 K가 첫 번째 전자 껍질, L이 두 번째 전자 껍질, M이 세 번째 전자 껍질이에요. K, L, M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H, 헬륨, 네온, 아르곤 요런 애들이 다 뭐예요? 제자. 저 헬륨은 두 개죠, 두 개. 네온은 몇 개? 8개. 제일 바깥쪽에. 그 다음에 아르곤은 제일 바깥쪽에 몇 개? 8개라고. 다시 말해서 요렇게 주기율표상의 18쪽에 속하는 원소의 전자 배치를 만드는 게 화학결합의 목표란 얘기예요.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반응성이 작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원소가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을 때 매우 안정한 전자 배치로 전자를 얻거나 잃으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8전자 규칙이라고 합니다. 8전자 규칙.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8개일 때 가장 안정하니까 제일 바깥쪽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영어로는 옥텔룰이라고 하고요. 8전자 규칙이에요. 그래서 화학결합의 원리는 뭐냐? 화학결합의 원리는 18쪽 원소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 18쪽 원소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화학결합의 원리는 그래서 뭐라고? 원소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예요. 혹은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원자들끼리 전자를 공유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잃거나 얻는 것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 자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죠. 너무 철학적이고요. 화학결합을 하려면 뭘 가지고 해야 돼? 뭘? 전자죠, 전자. 그러니까 화학결합의 기본 원칙은 뭐라고? 전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뭐가 되죠? 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온끼리 하는 결합이 이온결합입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18쪽 원소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뭘 형성한다고? 이온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죠. 뭐 해서? 전자를 어떻게 해서? 잃어서.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가 어떻게 해서 음이온이 되죠? 전자를 얻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나트륨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개, 8개, 1개니까 어떻게 돼? 1개를 잃으면 되죠? 에? 그러면은 8개가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된 거라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라고? 나트륨, 이거 아니구나. 요게 그래서 뭐가 돼요? 나트륨 이온하고 전자 하나로 바뀐 거죠? 오케이? 나트륨 이온과 전자 하나로 바뀐 거 아니니? 자, 지금 요거 뭐지? 2개, 8개, 7개야. 자, 요거 다 잃은 게 편해? 하나 더 하는 게 편해?
하나 더 하는 게 편하죠. 요건 17번 염소인데 염소에다가 전자 하나를 더해서 뭐가 돼요? 염소에 음이온이 되는 게 편하겠죠. 전자 하나를 더했단 말이에요. 더해가지고 이 두 개, 8개, 8개가 되는 게 8전자가 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는 게 유리하고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는 게 8전자의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온 결합은 그래서 뭐와 뭐 사이의 결합이에요?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무슨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알겠어? 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니 얘들아? 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안 했구나. 원래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냥 전기적 인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뭐 하기 때문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맞죠?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어떻게 한다고? 나트륨 원자가 뭐가 돼요?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나트륨 이온이 된다고. 거기 나와 있듯이 나트륨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염소는 염소 음이온이 되죠. 그럼 두 개가 뭐가 된다고? 정전기적으로 결합한다고. Cl-가 좀 더 커요. 왜 더 크죠? Na 플러스는 몇 주기? 전자겹질이 몇 개? 2주. 두 개잖아, 두 개. Cl-는 몇 개? 3주. 3개잖아, 3주기. 그래서 Cl- 이온이 좀 더 커요, 이? 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는 개수비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CA 2+하고 CL- 경우에는 어때? 요게 2+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두 개 필요하죠? 예? 그래서 CaCl2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런 거 한번 볼까? 그리고 저기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뒤에 읽어요. 염화 칼슘이에요. 염화 칼슘이야. 자, 그러면 이제 AL하고 AL이 3가이온이거든? AL이 몇 쪽이었어? 3주. 아니, 몇 쪽? 13족이지? 13번이지? 그래서 3개를 읽고 3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워. O는 16족이었지? 그러니까 2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의 이온 결합 물질은 개수비가 어떻게 돼야 되지? 요거는 2개, 요거는 3개면 되지. 최소 공배수. 6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Al2O3가 돼요. 산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화합물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나중에 읽어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NA가 플러스가 있고 SO4 E-가 있어요. NA가 2개여야 되죠. 맞지? 요거는 황산이온이에요. 황하라고 하면 안 돼요. 황산 나트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튬이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야. LiCl 그대로 결합하면 되죠. 요거는 염화 리튬이에요. 그 다음에 CA2 플러스하고 CO3 E-가 있어. 요건 어떻게 되지?
탄산칼슘이죠. 에? 탄산칼슘이 주로 어디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어? 분필도 탄산칼슘이에요.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조개 껍질 갈아서 만들어요. 진짜예요. 탄산칼슘이 별거 아니에요. 조개 껍질이 탄산칼슘이에요. 달걀 껍질로는 안 만들더라고. 달걀 껍질도 탄산칼슘이에요. 조개 껍질로 만들어요. 조개 껍질이 더 순수한 탄산칼슘이거든요. 달걀 껍질은 뭐가 있어요? 안에 껍질 있죠? 안에 껍질 있죠? 그거 제거하기 무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조개 껍질로 만들어요. 달걀 껍질로는 안 만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분필이 탄산칼슘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루로 부셔가지고 이제 하늘 상층권 거기서 이제 구름에 뿌리면 막이 형성돼서 지구 온도가 좀 낮아진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 유튜브 영상 있습니다. 네. 처음 하는 사실이. 왜 그렇게 되지?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얘기야? 그 막을 형성해서 지구 온도를 좀 낮춘대.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지? 찾아볼게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희한하네. 근데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누가 올라가요? 그 상층권에서 창문이 어? 상층권에서 창문이 열리면 죽죠. 숨 막혀 죽을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Al2O3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Al2O3 산화알루미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개념 바로 확인하기 한번 가봅시다. 실제로 오존이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존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뭘 받아서? 자외선 받아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외선으로 분리되고 나서 얘가 다르게 이렇게 가요. 다 저절로 갑니다, 이게. 워낙 반응성이 뛰어나서. 이런 과정에서 자꾸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뭐지? 프레온가스가 올라가면 요게요. 그 프레온가스가 만들어야 되는 염소 기체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프레온가스, 그러니까 오존층이 자꾸 없어지는 건데,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다고 성층권까지 가면은 CO3 E-가 한번 내가 알아볼게요. 그거. 야, 무슨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은데. 자, 18조 원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비활성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 원소냐? 비활성 기체 아니야? 기체. 다 기체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자, 비금속 원소이면 전자를 18조 원소 음이온이 되기 쉽지 않지요. 안정화되어 있어요. 화학적으로 안정화해 다른 원소와 화학적 결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온과 아르곤의 퇴각 전자수는 모두 8개죠. 어? 네. 모두 8개예요. 그 다음에 A가 지금 플러스 1까지 맞죠? A가 원소 A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입니까? 1개죠. 한 개니까 양이온이 된 거 아니야. 네. 1개를 잃고 얘는 1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8개. 몇 개입니까? 1개를 얻었잖아. 8개 만들려고. 7개, 9개 누구야? 7개죠. 네. 7개죠. 네, 그래서 1개를 뺏기고 양이온이 됐고 1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단 말이에요.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A에서 B로 이동하죠. 양이온이 되는 물질에서 음이온이 되는 물질로 이동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성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칼륨 이온하고 산소 이온입니다.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2개 붙어야 되죠. 산화칼륨입니다. 산화칼륨.
자, 그 다음에 CA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입니다. 이번에 요거 두 개 붙어야 되죠.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 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 그렇지, 빙판길. 빙판길에 그 제설제가 이거예요. 군대에서 절대 안 쓰는 거. 군대에서 왜 안 써, 이거? 어? 인력으로 소거한다. 아, 인력으로 커버한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남는 게 인력이에요. 그리고 군대가 굉장히 좋은 역할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총이단사요. 어? 아닙니다. 총을 쏜다. 총을 쏜다고? 타령. 타령이 좋은 역할입니까? 타령이 좋은 역할입니까? 무슨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P라는 좋은 드라마. 아, DP 봤어? 그쵸, 투나가. 아, DP2는 재미없던데? 원은 정말 재밌었어. 모르겠어요. 어. 너무 재밌어요. 원에 비해 투가 떨어지는데. 좀 떨어지지 않죠? 재미없어. 원은 너무 재밌었어요. 예. 군대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조류 독감 나오죠. 조류 독감이 퍼지면요, 닭고기를 군대에서 소비해줘요. 구제역 뜨죠. 소고기를 군대에서 소비해줘요. 돼지 독감 퍼지죠. 돼지고기를 군대에서 소비해줘요. 예, 무조건 싼 거를 비싸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런 선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병든 고기를 군인들이 먹는 거예요. 소다. 왜? 그 군인들 건강은 알바도 중요한데 에이, 설마 예를 들어서 조류 독감 끓이면 괜찮아요. 끓이면 괜찮아요. 우리가 다 제대한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아유, 끓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병 걸리면 늦어. 끓이면 괜찮아요. 실제로 끓이면 괜찮아요. 촬영하고 끓이면 괜찮으니까 주는 거예요. 끓이면 괜찮으니까. 그리고 구제역 있죠, 구제역. 안 끓여도 돼요. 구제역 걸리면 안 끓여도 돼요. 그러니까 그 소하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더라? 인수 공통전염병이라 그러는 건데,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 전염이 되는 병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조류독감이 그래요. 조류독감은 사람하고 그 새하고 같이 걸려요. 그럼 군대 다녀온 남들을 만나면 안 돼? 아니죠. 어떻게 말을 그렇게. 군대에서 살아왔잖아요. 아. 진화의 최고봉이에요. 나중에 지나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어? 나중에 지나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리는 없어요. 예, 그럴 리는 없고. 뭐 군대 갔다 온 게 죄예요. 왜 그렇게 불쌍하게 얘기해요? 아이, 네? 너무하네. 맞죠? 너무하죠, 맞죠? 군대 좋은 곳이죠. 어? 군대 좋은 곳이죠. 근데 또 방금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너무 멋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군인은 참 멋있는데 결혼을 안 할 거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들켰네요, 본심을요? 드라마에서는 군이 잘생겼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생겼던데요. 안준호는 군인 아니잖아요. 충성! 하고 돌아서서 분신하잖아요. 천만 명이 전부 다 사랑에 찾을 수 없어. 자, 군인 중에 잘생긴 사람도 몇 명 있어요. 한 10만 명에 한 명 정도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보면 돼요. 알겠어요?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뭐 군대가 하는 좋은 역할도 있습니다. 어쩌다 그 얘기 나왔지? 딴소리. 어쩌다 그 얘기 나왔지? 이거 염화칼슘. 너 때문이잖아, 이 제설제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제설제 필요 없어요. 군대 쓰면 돼요. 이랬잖아, 내가. 어쩌다요? 그러던데? 염화칼슘이 그거지. 염화칼슘이 제설제입니다. 염화칼슘이 왜 그러냐면은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순간 발열 반응을 해요. 실제 보통은 이제 고체가 물에 녹으면은 흡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흡열 반응인데 얘는 물에 녹으면서 발열 반응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액이 되는 순간 녹는 점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0도씨에서 물이 연다고 하면은 저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빙판 녹이려고 소금 뿌리죠. 국가에서 다 해줘가지고. 국가에서 다 해줍니까? 그러다 혹시 군인이야. 군인들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군인이야. 잘생겼는지 가서 나가서 물 올 때마다 보란 말이야.
잘생긴 군인들 있단 말이야. 여하튼 뭐 실제로 그래서 집에 있는 소금을 땅에다 뿌려도 눈들이 녹아요. 왜 그러냐면은 눈에 녹는 점이 내려가서 그래. 그러니까 원래 0도씨에서 온다 그러면 한 마이너스 5도씨, 6도씨에서 얼어요. 그 얘기는 뭐야? 녹는 점이 내려갔으니까 잘 녹겠죠. 예. 근데 얘 CaCl2는 어떠냐면요. 녹는 점도 내려주고 발열 반응을 통해서 눈도 계속 더 빠르게 녹여줘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제설제로. 단점이 있어요. 너무 녹이 잘 쓸어요. 철에 닿으면. 녹이 너무 잘 쓸어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제설제 많이 뿌리고 나면 차들이 다 녹슬어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3번 아니었나요? 어? 한 거 아니냐? 아, 요거 아까 했잖아. 아, 요거죠, 요거. 아, 요거 3 플러스죠. 요거 어떻게 됩니까? 2개, 3개죠?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8전자 규칙이 돼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게 뭐였어? 이온 결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전자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전자를 뭐 했어요? 공유를 했잖아요. 네. 자, 공유를 해서 8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공유 결합은 뭐냐? 비금속 원소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화학 결합입니다. 공유 전자쌍, 두 원자 핵에 공유되는 전자쌍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소 보자, 수소. 수소는 전자가 몇 개? 한 개죠. 몇 개 필요해? 헬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에? 어디서 가져와요? 이웃하고 있는 수소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는 어떻게 해? 지가 보기에도 2개, 얘가 보기에도 2개죠. 만족하는 거예요. 아쉬운 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몇 개? 한 개죠. 네, 공유 전자쌍이 한 개입니다. 나누기 아닙니다, 이거. 공유 전자쌍 and 공유 결합입니다. 그 2개를 한꺼번에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수소 원자 주위에 두 개의 전자가 존재하니까 네온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이렇게 이제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게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결합이 공유 결합입니다. 여러분, 공유 결합이 세겠어요? 이온 결합이 세겠어요? 결합의 세기는? 자, 이온 결합은 어때요? 둘이 이렇게 붙었죠? 자, 둘이 이렇게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어요? 서로 그냥 추우니까 붙은 거예요. 좋네.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서로 추우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뗄라 그러면 떼죠, 안 떼죠? 떼지죠, 잘. 근데 공유 결합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서로 팔을 잡았어요. 잘 떼줘요, 안 떼줘요? 그래 자르면 돼요. 팔을 자르면 되죠. 팔을 자르면 되는데 팔을 안 자르면 어떻게 돼요? 요거대로 그냥 계속 붙어 있겠죠. 그래서 공유 결합의 크기가 훨씬 더 세기가 셉니다. 자르기가 어려워요. 자른다 그러니까 좀 그렇다. 끊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셉니다. 공유 결합의 세기가 더 세요. 이온 결합보다는. 자, 그래서 물 분자도 보겠습니다. 물 분자 보겠습니다. 뭐야? 엄마야? 자, 물 분자 보겠습니다. 자, 물 분자 보자, 물 분자. 자,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죠? 네.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가 몇 개 갖고 와요? 지금 몇 개 부족해? 2개. 2개 부족하지? 그래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소랑
그럼 수소 입장에서 몇 개? 수소 입장에서 2개죠. 산소 입장에서 몇 개? 8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소와 결합, 수소와 결합. 결합이 몇 개? 2개지. 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몇 개? 4개죠. 2쌍이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소도 18쪽의 뭐와 같아? 전자 배치가. 산소 주변은. 산소 주변은 뭐와 같아? 전자 배치가. 2개, 8개잖아. 네오. 네온하고 같이. 수소 주변은 뭐와 같아? 헬륨. 헬륨과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 결합을,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면서 전자 배치를 각각 18쪽, 그러니까 산소도 18쪽과 같이, 헬륨도, 그러니까 수소도 18쪽과 같이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옆에 이산화탄소가 나와 있네요. 자, 이산화탄소 한번 볼게요. 이거 먼저 보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는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이 있어요. 자, F 보자. F는 몇 개? 원자과 전자가 7개죠. 9번 7개입니다. 7개입니다. 몇 개가 부족해요? 1개가 부족하니까 1개씩 공유하면 되잖아요. 맞죠? 에? 그래서 요거는 결합이 몇 개? 1개란 말이에요. 1개. 자,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는 몇 개가 부족해요? 2개가 부족하죠. 에? 2개를 공유하면 되겠네요. 자, 결합이 몇 개? 2개죠. 그래서 요거는 산소는 산소 분자는 이중결합이란 말이에요. 플로린 분자는 단일 결합이라 그래요. 일중이라고 하네요. 단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질소는 몇 개? 7번 질소죠. 몇 개 부족해요? 3개 부족하니까 3개 공유하면 되겠죠. 에? 그래서 요건 삼중결합을 해요. 그래서 질소는 삼중결합을 합니다. 자, 이 삼중결합은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잘 안 깨지죠. 삼중결합입니다. 팔이 3개가 있어요. 3개 다 끊어야 돼요. 이거 너무 상상했다. 그래서 질소는 어때? 질소기체 분자는 잘 깨져, 안 깨져? 잘 분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소기체 사는 거잖아요. 과자든 질소기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질소기체 사니까 과자도 들어있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질소기체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보고 있는 질소기체는 언제부터 왔어요? 지구 탄생부터 온 거예요. 지구 탄생부터 암모니아가 이제 뭐 자외선이 이제 좀 받아가지고 질소기체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잘 안 깨져요, 질소기체는. 그래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볼게요, 이산화탄소를. 자, 이산화탄소를 볼게요. 자, 탄소는 몇 쪽이야? 14쪽이죠.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죠? 4개죠? 4개입니다. 자, 몇 개 부족해요? 2개, 4개 부족하죠? 그래서 요산소랑 2개, 요산소랑 2개씩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결합이 몇 개? 그래서 이중결합이 2개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산화탄소에 그래서 결합은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온결합 물질은 이제 이온결합에서 생성된 물질의 특징이 뭐냐?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쌍으로 존재한다. 한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수많은 양이온과 수많은 음이온이 서로 교대로 겹쳐 있죠. 왜?
양이온 주위에 음이온들이 다 붙을 수 있잖아요. 음이온 주위에도 양이온들이 다 붙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무슨 구조를 이루게 수밖에 없어? 3차원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어떨까요?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아요. 왜? 그 결합을 끊고 나와야 될 거 아니니, 맞지? 끓거나 녹으려면.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강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물은 극성을 떼 안 떼니? 안 떼요? 물은 극성을 떼 안 떼요? 극성 용매야, 무극성 용매야? 니네 배웠어? 그거 버릇이냐? 극성 용매냐, 무극성 용매냐? 배웠어요. 안 배웠냐? 배웠을 텐데. 물은 소금은 잘 녹이지. 네. 근데 뭐는 잘 못 녹여? 기름은 잘 못 녹이잖아. 네. 왜 그렇지? 그 특징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물은 그래서 뭐냐면은 물은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애를 잘 녹여요. 요렇게 돼 있는 애를. 왜냐면은 잘 봐봐. 수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니? 요쪽으로 치우쳐 있잖아, 맞지? 요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러니까 이쪽은 전자가 있어, 없어? 하나 있던 전자를 여기 공유하고 하나 있던 전자를 여기 공유했잖아. 그러면 수소 반대편으로는 뭐가 돼, 이제? 양성자가 완전히 노출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물 분자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잘 끌어당기고요. 요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잘 끌어당기기 때문에 요런 거를 극성이라 그래. 극성 분자라 그래. 극성을 가지는 물질들을 잘 녹여요. 그러니까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로 잘 분해되는 애들이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용해가 잘 돼요. 몇몇을 제외하고. 제외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요? 비활성화 그건 이온결합 물질 아니잖아. 이온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잘 용해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AgCl 기억나니? 염화 은. 그 다음에 CaCO3도 마찬가지였어. 그 다음 뭐 있었어? PbI2 요도와 납. 요런 애들 우리가 다 뭐라고 불렀었니? 물에 잘 안 녹는 애들. 앙금이잖아. 요런 앙금들을 제외하고는 다 물에 잘 용해된다고. 왜? 그러니까 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 띠는 애들이 이제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예? 이온 결합 물질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그래서 물에 잘 녹고 물에 녹는 순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된다. 그리고 전기 전도성을 가지냐 안 가지냐. 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를 흘릴 수 있어 없어? 지금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고 결합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 전기를 흘릴 게 있어 없어? 전기는 뭐 때문에 흘러? 정전기유도?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전기를 흘려주는 거는 전하가 흘러야 돼. 전기가 흐르려면 전하가 흐르는 거야. 전하라는 게 뭐냐? 전기를 띠는 입자야. 그러면은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를 띠는 입자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고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근데 물에 녹는 순간 어떻게 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지. 그러니까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는 뭐냐? 그냥 아예 녹여버린 거야. 알겠니?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흐를 수 있지.
이 상태에서는 전기를 통할 수 있지.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액과 액체 혹은 용융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 없어? 근데 물에 녹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다니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전류를 흘려주면은 플러스 극 쪽으로 뭐가 가? 둘 중에서 Cl 마이너스가 플러스 극 쪽으로 가고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는 거야. 요렇게 해서 전기를 흘려주는 거야. 알겠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단한 정도, 비교적 단단하죠. 소금 결정 받지, 비교적 단단하죠. 그런데 힘을 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쪼개지거나 부스러지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잘 보면 이온결합 물질이 잘 부스러지는 까닭은 뭐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힘을 착 가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하고 플러스 만나고 플러스하고 플러스 만나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만나지. 플러스하고 플러스 만나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만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서로 반발하는 애들끼리 만나게 되지. 예? 그러니까 착 갈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그래서 비교적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지만 가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일정한 개수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 F2, H2 요렇게 덩어리로 뭉쳐서 다닌단 말이야. 이온결합 물질하고는 다르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끼리 O2끼리 요거 두 개는 어떻게 결합하겠니? 결합을 잘 하겠니 못 하겠니? 얘네들끼리는 잘 못하겠지. 그러면은 얘네끼리는 무슨 얘기야? 쉽게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높을까 낮을까? 낮아야지. 조금만 열을 줘도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어떻다고?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다.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상온에서는 다 뭐로 돼 있어? 비교적 기체나 액체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낮으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실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를 많이 해요? 고체 상태로 많이 하잖아.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무슨 상태로 많이 존재한다고? 액체나 기체 상태로 많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보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을 해서 어떻게 된다고? 자, 공유결합 물질도 마찬가지. 얘네 지금 어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전하를 띄고 있어 안 띄고 있어? 안 띄고 있지. 이온결합 물질은 전하를 띄고 있잖아. 양이온, 음이온들이. 얘네들은 전하를 띄고 있어 안 띄고 있어? 안 띄고 있는 애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녀 봐야 전하를 전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나 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근데 흑연은 제외입니다. 흑연은 왜 제외냐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요것만 보고. 자, 설탕 분자입니다. 설탕 분자를 물에 녹여봐야 이온이 돼야 안 돼요, 설탕이. 물에 녹은 상태로 이온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전기를 흘려줄 게 있어요. 전하를 흘려줄 게. 전하를 흘려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안 흘려준다고. 자, 흑연이 왜 제외인지를 볼게요. 흑연이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연필심. 연필심이 흑연이에요. 니네 저기 책에 보면 탄소 전극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탄소 전극이 연필심이에요. 탄소 전극은 전기를 통해 안 통해? 통해. 통한다고. 잘 봐봐. 탄소가 몇 쪽? 12. 탄소가 몇 쪽? 6쪽이야? 14족이죠? 탄소가 14족입니다. 2개 있고 4개 있어요. 2개 있고 4개 있습니다. 6번. 원자가 전자가 4개입니다. 공유결합을 몇 개 할 수 있어요? 주변에? 4개 할 수 있죠? 네. 4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탄소가 4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다 탄소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씩 공유결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탄소 주위에도 4개, 이 탄소 주위에도 내고, 이 탄소 주위에도 내고, 이 탄소 주위에도 4개죠. 이렇게 4개가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정사면체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기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죠. 다 붙잡혀 있어요 지금. 그런데 탄소 주변에 탄소가 이런 식으로 육각형 판상 구조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탄소 주변에 결합이 몇 개 있니? 3개. 3개씩 있지. 3개씩 있지. 나머지 하나 어디로 갔어? 그래서 지금 육각 판상 구조로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판들이 이렇게 해서 판들이.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돼? 하나씩 남지. 얘가 전기를 흘려줘요. 판들 사이에서. 알겠니? 그래서 흑연이 이렇게 돼 있어요. 흑연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그 탄소 주변에서 결합이 4개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를 흘려줄 게 전혀 없어. 다이아몬드는 전기를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근데 흑연은 어떻게 돼 있다고? 육각형 판상 구조를 다 이루고 있다고. 판 사이에 그러니까 뭐가 다 있어?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흑연은 전기를 통해요. 공유결합 물질인데도. 왜? 공유결합을 3개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3개만. 정확하게 3개만 해요. 나머지 하나는 돌아다니고 자유전자처럼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흑연은 전기를 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바로 확인하기 좀 하고 좀 쉴게요. 숙제는 거기까지예요. 어디까지냐면은 45페이지까지. 알겠죠? 별로 안 되는데 그거 이런 거 어떡해. 내가 더 내고 싶어지잖아. 3-2도 내실 거죠? 네? 3-2도 숙제 있죠? 네, 3-2도 숙제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형성하는 화학결합을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형성하는 화학결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공유결합.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여 이루는 결합입니다. 네. 두 원자의 원자에게 공유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산소 원자 2개는 각각 전자를 1개씩 내놔? 몇 개씩 내놔? 2개. 2개씩 내놓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여가지고 이온화함으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은 저는 그 전하를 흘려주니까. 그런데 설탕은 수용액 상태에서 뭐로 존재합니까?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단 말이에요. 자, 세 가지 물질입니다. 자,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없고, 수용액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고, 수용액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있는데, 고체, 지금 하나가 설탕이고, 요만 나트륨이 요만 칼슘이래. 요만 나트륨하고 요만 칼슘하고 둘 다 이온결합 물질이죠.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러면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둘 다 없는데 얘는 액체에서 있죠. 수용액에서 있죠. 수용액에서 있다. 그럼 설탕이 뭐니? 가죠. 가는 그래 수용액에서도 없죠. 전기전도성이. 그래서 설탕은 갑니다. 가. 나는 고체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슨 결합을 이루어요? 전기적으로 이온 결합이라 그래야 되나? 이온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어서 뭐가 없어요? 전기 전도성이 없죠.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속 결합은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자, 지금 금속과 비금속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은 무슨 결합? 그럼 하나 나와야지. 금속과 금속은. 금속 결합을 합니다. 금속과 금속은 어떻게 금속 결합을 하냐면은 나트륨은 뭐하고 뭐로 돼 있어요? 나트륨 양이온과 전자 하나로 돼 있죠. 그러면은 나트륨끼리 한번 놔둬볼까요? 나트륨끼리 놔둬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금속 양이온들이 있고 전자가 뭐하고 있어? 전자가 얘네들 사이에 들어가지고 얘네들을 결합시켜주죠. 전기적 인력으로.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된 거고,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전자 사이가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니네 아까 했잖아요. 알칼리 금속은 상온에서 뭐였어요? 고체였잖아. 이런 상태로 고체인 거예요. 금속 양이온들이 이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부르냐면 자유전자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뭘 통해줘? 전기를 통해줘. 니네가 이미 배웠어요. 알칼리 금속은 뭐라고?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 무슨 결합에 의해서? 금속 결합에 의해서. 그리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무슨 전자에 의해서? 자유전자에 의해서. 그리고 변형이 돼도 어떻게 돼? 얘네와 얘네 사이 결합이 깨져 안 깨져? 안 깨지잖아. 그래서 변형이 되어도 잘 펴지고 잘 뽑히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금속과 비금속 사이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금속과 금속 사이는 무슨 결합? 금속 결합이야. 알겠니?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 전기적 인력. 공유 결합은 뭐? 전자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합이죠. 그러면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인 거야. 정리됐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숙제는 거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3학년 이야기하겠습니다.